어떤 분들은 전체 임플란트가 디지털 프라치보다 더 좋은 치료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디지털 프라치가 전체 임플란트보다 더 좋은 치료가 아닌가요?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케이스를 하고 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두 가지 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 프라치의 대상 환자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건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개 중에 무조건 어떤 걸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프라치가 좋은지는 프라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대략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던데,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 힘든 경우, 불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환자분 사진을 보면 다른 치과에서도 임플란트가 힘들다고 의뢰가 왔는데, 보면 어금니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앞니 부분, 전체 임플란트를 진행하려고 하면 앞니 부분, 특히 송곳니 부분에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 오른쪽 위에 송곳니에 뼈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임플란트가 식립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억지로 만큼의 뼈 이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나 비용, 통증 이런 것들이 다 불리해지죠.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왼쪽의 송곳니의 부분도 뼈가 너무 없어가지고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금니는 가능하지만 오른쪽 앞니, 왼쪽 앞니가 다 불가능한 경우라서 전체 임플란트가 힘든 경우죠. 이런 분은 이제 이전 같아서 틀니를 쓰셨어야 되는데, 프라치가 가니까 안 좋은 위치를 피해서 그날 뼈가 좋은 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6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찾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뼈가 워낙 안 좋아서 한 개를 더 식립한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 가이드로 미리 분석을 해서 만들어 놓고요. 수술 가이드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수술을 하고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한 직후 사진인데, 절개하지 않고 구멍만 살짝 뚫어서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시작 쓰시다가 흉압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이제 최종 보철이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빈 공간은 이제 잇몸으로 채워가지고 치아는 정상 크기로 나오게 했습니다. 다른 케이스 환자분 사진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래쪽, 특히 오른쪽에 뼈가 너무 없죠. 일반적인 방법으로 임플란트는 불가능했는데, 그래서 고강내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 뼈가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틀니를 오래 쓰시다 보니까 뼈가 많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뼈를 표시를 하면 아래쪽, 오른쪽 많이 꺼졌고 왼쪽은 그나마 좀 낫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하치조신경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임플란트 수술할 때 이제 하악이 있어서는 저기가 제일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인데, 이제 저기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전체 임플란트 방법을 하듯이 이렇게 심어서는 절대 안 돼요. 수술이 불가한 거죠, 이 부분. 그래서 이렇게 세구획으로 나눈 전체 임플란트는 불가능한 경우라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플란트를 그나마 뼈가 좋은 데로 위치를 옮겨서 했고, 그래서 이렇게 6개를 찾아서 그 다음에 짧은 임플란트를 해서 이제 이걸 각각 구획별로 나누면 각각이 버티기가 힘들죠. 이제 이렇게 각각 6개를 찾아가지고 한 덩어리를 묶어주면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치료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된 케이스고,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 어려운 경우는 당연히 이제 프라치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전체 임플란트가 가능한데 굴소실이 심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 환자분은 전체 임플란트를 하셨죠. 위쪽에 이분은 세부획으로 나눠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치아가 길죠, 되게. 뼈 소실이 심한 상태에서 전체 임플란트를 그냥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저 빈 공간을 다 치아로 채워야 되니까 치아 길이가 길 수밖에 없죠. 긴 것도 긴 거고, 옆에서 보면 후방으로 이렇게 퇴축이 되면서 여기 뼈가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치아가 뼈 있는 부분에 이렇게 묻히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많이 뻗어지게 되는, 심리적으로 좀 많이 안 좋죠. 오른쪽 환자분, 프라치 환자 이런 경우는 치아 길이 정상으로 하고 나머지 빈 공간 잇몸으로 채우니까 훨씬 더 심리적이긴 합니다. 다른 환자분 사진도 보면 이제 치아가 다 있기는 한데 다 흔들려서 다 빼야 되는 상태죠. 그래서 우측이랑 좌측에서 보면 치아를 빼면 잇몸이 좀 부어있는 부분인데, 이걸 다 빼게 되면 여기에 뼈가 많이 내려가요. 잇몸이 많이 꺼지면 공간이 되게 크게 남을 거거든요. 치아만으로 다 채우면 치아가 엄청 길어질 건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프라치 치료를 해서 전체를 다 치아로 채운 게 아니고 치아 길이를 정상으로 하고 나머지 빈 공간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잇몸 색깔이랑 최대한 유사하게 반영을 해서 심리적으로도 위화감 없이 깨끗하게 잘 만들어졌어요. 전체 임플란트는 가능은 한데 굴소질이 심해서 결과가 안 이쁠 것 같다, 그리고 막 이가 막 뻗어질 것 같다 그러면 디지털 프라치 하는 게 좋겠죠. 3번은 대상 환자 중에 틀니 사용 환자인데, 이제 2번이랑 비슷한 얘기죠. 이런 분들은 틀니를 오래 쓰셔, 틀니 자체도 좀 많이 달아있잖아요. 틀니를 빼보면 잇몸뼈가 많이 퇴축되어 있는 걸 보고, 이런 분들은 치료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틀니 썼다는 것 자체가 잇몸뼈가 많이 퇴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보다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건 이제 부분 틀리인데, 부분 틀니를 이제 쓰고 계시니까 이제 기능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도 이런 고리 같은 것도 걸리고 하니까 되게 구조가 복잡하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꼈다 뺐다 불편하셔가지고 의뢰를 하셨고, 그래서 치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기 안 좋았던 것들이 깨끗하게 이렇게 치료가 다 돼서 이제 만족하면서 잘 쓰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악관관계가 안 좋은 경우인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환자분은 앞에서 보면 이제 크게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위턱이 아래턱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뼈의 퇴축이라기보다는 그 상하악의 전후방 관계가 아래턱에 조금 많이 나와 있는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이제 임플란트한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런 악관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임플란트 심으면 뼈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 심고 나서 치아가 이런 식으로 뻗어 나오니까 되게 보기 싫거든요. 기능적으로도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하고 나서 심는 면에서 본 사실인데, 이렇게 치료가 마무리됐는데 실제 임플란트는 이쪽에 심겼거든요. 그러니까 빈 공간을 풀아치로 이렇게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전체 임플란트로 시도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면 결과가 안 좋고 기능적, 심리적 문제가 되는데, 이제 풀아치는 저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치료 기간 및 네온 횟수가 중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병원이 이제 부산역에 있다 보니까 배 타시는 분들이 가끔씩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입항하고 3, 4개월 만에 치료 끝나고 다시 또 배를 타고 또 나가셔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 한정된 기간 내에 치료를 해야 되니까 전체 임플란트보다는 풀아치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여드렸던 그런 전체 네온 횟수도 좋고 기간도 전체 임플란트 짧으니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디지털 풀아치는 함부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상 환자, 즉 적응증을 반드시 잘 보고 거기에 맞는 환자들을 치료를 해야 되고, 아닌 경우에는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거든요. 내가 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 혹은 이가 이제 없어지게 된 상태인데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지 디지털 풀아치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적응증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두 가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선택을 하는 게 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체 임플란트가 디지털 풀아치보다 더 좋은 치료가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디지털 풀아치가 전체 임플란트보다 더 좋은 치료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많은 케이스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두 가지 다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어떤 게 더 좋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게 좋은 건가 보다는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어떤 치료가 이분한테는 더 좋냐, 그걸 따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하면 전체 임플란트를 저희는 권합니다. 이게 여기 퍼스트 초이스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디지털 풀아치 보철의 단면을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형태에 따른 유지관리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임플란트 전체적으로 유리하죠. 그렇다고 해서 풀아치가 무조건 안 좋은 치료는 아니에요. 적응증을 잘 선택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무조건 디지털 풀아치 해주세요, 혹은 전체 임플란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보다는, 제가 이제 치과를 갔는데 원장님 보시고 그 두 가지 중에 각각의 장단점을 다 설명을 하시고, 환자분 케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디지털 적응증에 해당이 되는 분이니까 풀아치가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유지관리를 조금 더 편하게 하시게 하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풀아치에 대한 과도한 의심이나 맹신은 조금 떨쳐버리시고 잘 알아보시고 좋은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